이제 이놈은 서리온개로 따서 좀 넣어놨다가 먹여야겠네. 아이고 꼬치가 근데 너무나 쬐까노. 갓나이 꽃이 마서 그지 아니? 그 거시기 꼬치 그냥 이런 놈은 한 20개 붙어야 그 꼬치 하나겠네. 추석이 지나고 모녀가 정답게 텃밭에서 가을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50이 넘은 딸 권명숙 씨는 어머니 박부녀 씨로부터 소중한 것을 물려받습니다. 엄마 것인 게. 아 지나봐 내가 가르쳐 줄게. 배추가 이게 배추다. 그러면 이렇게 띄고 이놈을 무시에다 함께 묻어. 그래갖고 요놈을 심으면 봄에 꽃이 피어서 한 개가 이만큼은 종자가 열어요. 딸에게 씨앗 받는 법을 가르치는 어머니. 17살부터 인도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차피 하고 있은 게 그대로 따라서다 본 게 내가 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친정에서 또 가져오고. 수방도 많이 들었어. 그냥 내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딸에게 대물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경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튼 나 죽으면 저 단지채 누가 가져가면 좋겠어. 거기다 싹 넣어놓고 내가 죽으면. 이? 가져가서 뭐 하라고요? 갔다가 누가 그 종자 심고 살으라고. 나 죽은 뒤에도.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 친경이라는 것은 애착이 가잖아. 그듯이 너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씨앗을 지키고 그것으로 다음의 농사를 준비했던 우리의 농부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농부는 씨앗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농촌의 변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농부 박형주 씨는 양파 모종밭에 물을 대기 바쁩니다. 그가 애지중지 키우는 양파 모종의 종자는 일본산 종자. 양파 생육은 좀 괜찮은데 제가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많이 죽었어요. 양파 종자는 지금 농협 쪽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종자로 추세희곡간에 이걸로 그냥 통일해서 지금 올해 한 거예요. 국내 양파 종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산 종자인데요. 이게 저장하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저장성이니까 저장이 좀 잘 되는 걸로 좀 찾으니까. (30년간) 토만토만을 재배한 베테랑 농부 강은구 씨. 농부라는 직업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지만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솟는 종잣값. 옛날에 한 5만 원 갔던 것이. 근데 유럽 종자 같은 경우는 30원, 5, 6만 원 가버리고 또 좋은 것도 이거 종자에 따라 틀리는데 데프니스 같은 경우는 한 55만 원 갑니다. 한 봉에. 종자 때부터 뭐 비료 때 모든 게 싹 다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죠. 현재 시중에서 가장 비싼 토마토 종자는 한 다국적 종자 기업의 것으로 그램당 17만 원 선인데요. 금 시세가 그램당 4만 원인 걸 고려하면 무려 4.2배나 비쌉니다. 저렴한 국산 종자를 쓰고 싶지만 종자 선택은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송이는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저장성이 있으면서도 좀 맛있고 모양 좋은 것을 찾고 자기들이 원하죠. 이게 농사꾼은 거의 또 맞춰야 돼. 그래야 다음은 돈천에다가 박스당 더 받으니까. 종잣값을 아끼려고 씨앗을 받아 다시 사용해보지만 열매가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토마토를 빨갛게 익혀가지고 홍시 쳐질 때까지 받아서 그걸 잘 씻어서 씨앗을 건져서 말리면은 쓰는 게 종자거든요. 먹다 만 거 버리면 잘 납니다. 안 난 게 아니에요. 나는데 왜 못 쓰냐? 전부 다 교잡을 해왔기 때문에 특성이 안 나오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종자는 F1 종자.
F1 종자는 서로 다른 형질의 작물을 교배한 것으로 교배한 두 작물의 장점만 나타나 생육이 좋고 병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받아 심으면 이런 장점은 나타나지 않고 모양도 제각각이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부는 매년 비싼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농촌은 씨앗을 사서 쓰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농부의 씨앗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저장성이라는 미명 아래 종자기업과 유통에 종속당한 상황입니다. 종자 산업에서 제공해주는 종자를 심어야만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농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농부권에 대한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사다 모종을 키워 판매하는 육묘장. 최근 종자 대신 육묘장의 모종을 찾는 농부가 늘면서 육묘장은 종자 기업의 단일 최대 고객인 셈입니다. 저희들 한 30%가 종자대로 차지하니까 육묘장이 제일 큰 고객이죠. 종자 회사로서는. 고객은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종자 시장은 예외입니다. 한 작목당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한 5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 물동량이 많은 걸 선택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유통이란 것도 회사에서 좀 밀어주고 그런 품종들이 주로 선택이 됩니다. 종자 회사들이 그 유통 쪽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씀. 영향력 끼치죠. 특정 개발이 되면은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유통 쪽에 그 제품이 나오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거 유통 쪽 힘입니다. 종자 회사 힘이고. 종자 기업은 다양한 품종보다 단일 품종을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이 단순해질수록 개발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다양한 품종의 작물보다 농산물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 저장성이 좋은 종자만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언제부턴가 씨앗에 대한 권리는 농부로부터 멀어지고 종자의 다양성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자 기업과 유통으로 넘어간 농부의 씨앗. 비단 이것이 농부만의 문제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그 모양과 그 종류.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나오는 그 철에 따라 그 한 품종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종류들이 다양하게 그 제철이었으니까. 갈수록 더 맛이 달아지거나 매워지거나 강한 맛 위주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잘 나가나 봐요. 그런 맛 위주로 나와서 이를테면 고소하거나 좀 순하거나 담백하거나 그런 질리지 않는 맛을 찾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맛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맛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생산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들은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고 대신에 중간에 소수의 유통기업이나 자본이나 업체들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나 이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종자 기업과 유통의 수익에 의해 선택되는 단일 품종의 종자. 한 종류의 품종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예측한 형질에 대해서는 대비했지만 만약 다른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한 번에 많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단일 품종만 재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이미 농업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던 감자에 입마름병이 돌아 100여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를 강제 보급했던 우리나라. 도열병과 냉해로 인해 1978년과 80년 대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콩의 경우도 1969년 광교콩을 보급했지만 3년 후 바이러스로 인해 괴멸했습니다. 단일 품종 재배가 본격화된 것은 녹색혁명 이후.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녹색혁명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농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단일 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급변했습니다. 보통 녹색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백색혁명 혹은 뭐 회색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식량 생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기아가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봤더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종의 단순화 그리고 갈수록 더 비료나 농약에 의존하게 되는 농법.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이죠.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 녹색혁명의 진원지이자 벼 품종을 개발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농업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1966년 기적의 벽시라 불리는 IR8이 개발되었는데요. IR8을 개량한 품종이 바로 우리나라 통일벼입니다. IR8이 개발될 당시 아시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늘어난 인구로 식량난에 처했는데요. 다수 확품종 IR8이 개발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It is a pioneer in producing high-yielding rice varieties and helping people to have enough food in the world and to keep people out of hunger and poverty. 전 세계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미작연구소는 지금도 신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It is continuing to develop new rice varieties with a higher production and also resistance to disease, insect and flooding, high temperature, cold tolerance as well as drought tolerance. In addition to that, it is also breeding varieties for a higher nutrition value in the rice grain. 국제미작연구소의 신품종 개발에는 GM 작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M 작물은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기후 변화, 특정 병해충의 저항성을 갖거나 특정 성분을 강화한 것입니다. About 50% of the people who are anemic is caused by iron deficiency anemia. And in this world, the number of anemia is really high. When the need is very high, and it only can be done through using GM technology. 그런데 최근 국제미작연구소는 필리핀 농부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국제미작연구소를 향해 신품종 개발 중지와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를 주장하는 필리핀 농부들. 필리핀 농부들은 녹색혁명으로 다양했던 필리핀의 벼 품종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Nung pinalaganap ang Green Revolution, ang Center of Diversity na ito na napakarami
mahigit 4,000 na mga tradisyonal na binhi ay nangawala. Nung mawala yung mga tradisyonal na binhi, ang maraming mga magsasaka ang hindi na makabalik dun sa pamamaraan ng pagkasaka na hindi nakakasira ng kalikasan. 다양한 품종이 사라진 땅에 재배되는 것은 기업이 지배하는 단일 품종 종자. Sa gitna ng kahirapan at kagutuman ng maraming mga magsasaka, ay yumayaman naman yung mga korporasyon, ng mga agri-TNCs na siyang lumilika at kumukontrol sa binhi, at siya rin ang lumilika at kumukontrol sa mga production inputs ng binhi na yon. So sa kabila ng kahirapan at kagutuman ng maraming mga Pilipino, ay yumayaman naman ang mga malalaking korporasyong. 더 나아가 황금살 같은 GM벼가 재배되면 종자의 단순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농촌은 붕괴될 것이라고 필리핀 농부들은 주장합니다. We don't like monocropping. We don't like only one single variety. We want choice. We want diversity. We want diversity of seeds. Na? 다양한 벼 품종이 사라진 땅에 길러질 GM벼. 필리핀 농부들은 GM 작물이 가져올 위험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GM 작물인 BT 옥수수의 상품화를 찬성한 필리핀 정부. 다국적 종자 기업은 막대한 소득과 낮은 생산비 등을 약속하며 BT 옥수수 종자를 필리핀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GM 작물인 BT 옥수수 재배 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학 품종 종자에 의존한 것이 GM 작물 재배를 초래했습니다. Wala lang naiwan sa kamay nila, umasa na lang sa hybrid. Kaya nung natikman nilang na yung na corn borer, humanap na naman sila ng mas matibay daw, pinasok na naman yung BT corn. GM 작물인 BT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강력한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다양한 작물들이 사라졌습니다. Nothing grows. Very few other plants grow among GM corn. You cannot plant other crops, no? In between this GM corn. 또 하나의 문제는 다국적 종자 기업이 종잣값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확을 해도 농부에게 남는 것은 빚뿐입니다. Isang hektarya bali 2 bag binhi para sa isang hektarya. Ito yung binhi na habang tumatagal, bumababa yung kilo, tumataas naman yung presyo. Bali 4,000. 전 세계 종자 시장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10대 다국적 종자 기업입니다. 농약과 화학 제품 회사였던 이들 기업이 종자업에 뛰어든 것은 돈이 되는 일회용 종자, F1 종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이 사용하는 자가체종 종자를 그것을 또 개량을 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수량성이 좋다든가 상품성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에 내놓으면은 농민들은 자가체종 종자를 집에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GM 작물을 최초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것도 다국적 종자 기업. 이들 기업은 종자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GM 작물 재배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국적 종자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종자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자 기업은 어떨까? 국내 종자 시장 27%를 점유하고 있는 한 종자 기업, F1 채소 종자 생산이 한창입니다.
이거는 그 양배추 F1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모개와 부개를 그 따로 심어 놓고 그 지금 교배를 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팔리는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종자 주권은 어느 종자를 이용하든지 간에 그 새로운 종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 인프라, 그 기술, 이게 종자 주권이라고 봐요. 그것만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향후 50년, 100년 뒤에라도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그 종자가 우리 거화가 되고 우리 걸 또 외부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우리 종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정책 또한 신품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금보다 비싼 종자를 좀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해보자 하는 이제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2021년까지 정부에서 4,911억 원을 투자해서 그 종자 수출 2억 불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15위권의 그 종자 수출국이 그 지금 되자. 현재 국내 대학 2곳과 연구기관 3곳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더욱 강력해진 최신 F1 종자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이 복제를 하면 안 되고 남이 그 소재를 쓰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양배추는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품종 중에 약 11%가 웅성불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년 내에 거의 80~90%로 전환이 될 겁니다. 웅성불임은 식물 번식을 담당하는 꽃가루를 유전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로 더욱 강력한 F1 종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 의해 탄생한 F1 종자는 씨앗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자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일반종 시장이 F1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종자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아주 1년에 세계적으로 연평균 5%씩 증가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절대로 뒤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F1 종자로 대표되는 신품종 종자 개발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종자 자급률에 비해 식량 자급률은 2014년 기준 49.8%, 곡물 자급률은 2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사 짓는 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규모의 중소농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GM 작물 실용화 사업단을 발족해 GM 작물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GM 작물 개발은 종자 시장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 식량 안보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력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는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 저희들이 그것을 재배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종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자를 산업의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씨앗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 씨앗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자꾸 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존권 보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종자를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만난 안완식 박사.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토종 씨앗을 만날 수 있을까? 우연히 만난 한 농부. 안완식 박사는 농부의 밭에 열린 수수에 관심을 보입니다. 50년에 했다고. 50년 전에 심으셨다. 그러면 아니, 전에 심은 거는 시어머니가 심고 내가 심은 게 50년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심으신 걸 대물림 하신 거네. 예. 와, 진짜 오래 심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가서 작물을 보고 농부가 전하는 씨앗의 이야기를 들으니 토종 씨앗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친 김에 다양한 씨앗이 보관되어 있는 농부의 비닐하우스를 살피는 안완식 박사. 이 녹두는 알이 상당히 좋네. 좋죠. 아이고, 옛날 토종 녹두인데. 와, 상당히 굵어요. 예. 저희들이 이 토종이 워낙 너무 중요해서 자꾸 없어지니까. 농부가 토종 씨앗을 보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부터 농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토종 씨앗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진 않습니다. 떨어져도 우리는 뭐 팔라고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까 집에서 뭐 그냥 맛으로 먹으려고. 저 어머니 이후에 저 토종을 또 누구한테 물려줘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심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뭐 이제 나이가 내가 있는데 시어머니 하던 거 조금 하고는 안 할 거래요 앞으로. 그래요. 예.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토종 씨앗. 유산과도 같은 토종 씨앗이 우리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빨간 것 같아요, 꼭. 올라가는 게. 그런 할머니들은 대체로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 와서 물려받았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정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그런 종자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은 그 할머니들이 안 계시면 이제는 그 종자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건 한 가지 땅 속으로. 그러니까 다 없어지겠죠.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당시 남아있는 토종 종자는 단 26%. 원인은 신품종 출현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사를 해보면은 뭐 농가의 이 토종 종자라는 거는 지금 뭐 한 4%도 안 남은 것 같아. 아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없어졌죠. 안완식 박사는 토종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종자 주권과 종자의 다양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중요한 거는 토종 종자를 살려야 이 다양성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그 유전 자원, 풍부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 토종, 그 속의 인자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 또한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5년부터 토종 종자를 수집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현재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토종 종자는 4만여 종.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과거 외국으로 유출된 종자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원 한 4,400여 자원을 저희가 2008년부터 이렇게 한 3, 4년을 통해서 돌려받고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품종을 육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유전 자원을 확보하려는 농업유전자원센터의 활동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결국은 종자를 잠재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100년 동안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꺼내서 다시 심어보면 그때 그거 똑같은 그 형질, 똑같은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를 우리는 농민의 손에 의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배를 해야 그 100년 동안 변하는 그 기후의 환경에 적응되는 그런 그 종자가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한 마을. 옛 상업도시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최근 자취를 감췄던 전통 가지가 부활했습니다. 바로 테라지마 가지. 地域資源なんですよね、寺島ナスっていうのは。だからその地域資源をみんなに分かってもらうことと、それ江戸野菜ですから古い伝統的な野菜なので。 이 마을이 테라지마 가지 주산지였다는 흔적은 지역 학교 이름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테라지마 가지 부활에 앞장선 것은 지역 초등학교입니다. ここのですね、地域には古くからの白髭神社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その白髭神社の中に寺島ナスというのがかつて江戸野菜としてあったという表札があるんです。でここを初めて、これが起源です。昔この地域ではこういったナスが作られて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発見したその町の方がなんとかこれをですね、もう一回再現できないだろうかって考えて 일본에 있는 한 농업연구소에서 잠자고 있는 씨앗을 분양받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작고 통통한 테라지마 가지를 아이들 손으로 재배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世代交代してもこの町を愛しこの町を育てていくっていう子どもたちが出来上がってい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寺島ナス一つとってもそうなんですが、地域素材を教育に教材として使うというのはとても意義が深いんだと思っています。 테라지마 가지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 지역과 전통 채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学校の勉強で歴史を保つっていうか、昔からの伝統を守っていくっていう。普通の最初はナス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お母さんお父さんがそう寺島ナスでって言って、今のものじゃないものだから食べた方がいいよって言われて。 현재 이 마을은 테라지마 가지를 소재로 마을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교육뿐만 아니라 테라지마 전통 음식을 부활시켜 잃어버린 맛과 사라지는 씨앗을 보존하는 마을 살리기 운동. 지역 음식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ナス自体を油ナスともいうぐらい油との調和が相性がいいというのは昔から知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ので、油で揚げるという調理方法は昔から変わらずあるそのまんまの調理方法で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こちら本日日帰りのお届けになりました。
전통 조리법으로 만든 테라지마 가지 요리. 젊은이들에게는 낯설지만 전통 채소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맛입니다. でも普通に美味しいって思った。東京の家の近くでナスを栽培してるって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ごく驚きました。すごく肉厚ででも柔らかくてで焼いてあったのでジューシーで美味しかったです。 이 음식점에서 테라지마 가지 요리를 선보인 이유는 단 하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전통 채소를 지역 안에서 소비해야만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地域の特性環境に合った野菜とかですね食べ物が、地域ごとに多種多様な豊かな食生活というのが保たれるその一つの目標といいますか柱になるのが伝統野菜だと思っています。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전통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토의 부엌이라 불리는 400년 전통의 재래시장 니시키 시장.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잘 포장된 그리고 규격화된 농산물이 소비자의 눈길을 끕니다. 니시키 시장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한 채소 가게. 때마침 찬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로 가득한데요.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교야사이라는 브랜드 채소. 교토의 전통 채소입니다. どういう野菜を思い浮かべるんですか？京野菜。九条ネギ。美味しいのは美味しい九条ネギ。他の近所より高くてもやっぱりわざわざ京都に来ているので美味しいもの京野菜って美味しいので食べたいと思います。 교야사이 브랜드 채소를 찾는 이가 늘면서 채소 가게 매출도 올랐습니다. 売上としては多分 30% 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京都の野菜がやっぱり美味しいっていうのが、僕らは誇れるとこじゃないかなと。 사라져가는 교토의 전통 채소를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것은 지자체의 힘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도시화가 시작된 교토. 이로 인해 전통 채소의 생산이 위축되자 교토부는 전통 채소 종자를 확보해 지역 농민에게 보급 생산토록 유도했습니다. しかし京野菜のブランド化を進めることによりまして、13品目は安定的に生産し流通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今後もこの京の伝統野菜残った35品目のをブランド化して拡大していく予定としております。 교토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전통 채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되는 전통 채소가 모두 교야사이 브랜드로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통 채소. 대량 생산과 유통에 의존하다 보니 크기나 모양 등이 균일해야만 합니다. 결국 종자는 또다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そのために品質確保というのを目的として、京都府の方が数年に1回、種の方を提供して品質の安定というものに、つなげております。 전통 채소를 찾아내 보존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교야사이는 품종이 아닌 품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품종, 즉 종자를 보존하는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少量多品種の栽培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現実になっていかない。
作物の多様性っていうのを守っていく、それは生物学的な多様性もそうですし、食文化としての多様性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一人一人の農家さんまたはその地域ですね、それぞれの小さな集落で多様性を守っていくってことはすごく重要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토종 종자는 사서 쓰는 종자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토종 종자를 농부가 보존하려면 일정한 수익이 보장돼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의미 있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콩 트러스트 운동. 消費者が何しろお金を出して、生産を維持するっていうのがまずポイントになります。その時の条件としまして生産者に対してですね農薬を使わない、それから化学肥料もできるだけ使わない、できたらその在来の品種を使ってもらう、これがやはり大きな条件になっておりまして。 그렇다면 콩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996年にですねアメリカから遺伝子組み換え大豆が入ってきて、で日本の食卓に出始めた、これに対してですねなんでそういう事態が起きたんだろうかっていうのを考えた時に、あまりにも日本の自給率が低いっていうのが問題になったわけですね。で当時の大豆の自給率って 3% ぐらいだったんですね。 일본은 GM 작물 수입 1위 국가. 콩을 넘어 GM 쌀까지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농부들은 GMO 프리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생산자인 농부들만으로는 힘겨운 싸움. 일본 소비자들은 힘을 보태기 위해 트러스트 운동을 쌀로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러스트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콩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마침 농가를 방문한 도시 소비자들. 자신들이 후원하는 콩이 잘 자라는지 살핍니다. 콩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작황 여부에 상관없이 농부가 콩 농사를 지속하도록 밭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불합니다. 평균적으로 10평의 땅에 4,000엔 정도, 한화로 6만 원 선입니다. 때로는 콩 대신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공급받습니다. それ自体はもう畑の収入としては少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一緒にいろんな畑も農作業をやっ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の労働をそんなにかけないで会員さんのおかげでたくさんの大豆を収穫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この土地の在来種、土地に合ったお豆を育てているところがまず惹かれました。であと子どもや家族と一緒に参加できて、で自分たちで作ったお豆、安全な農薬も使っていないお豆をいただけるっていうことで魅力を感じました。はい。今収穫なのでお米があって。 콩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은 농부. 그러다 보니 종자도 농부의 것으로 되돌아왔습니다. トラストに参加する前は普通の農協で売ってるような種でや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確かに多種たくさん取れる品種ですよね。でもそれたくさん取るにはやっぱり農薬とかそれを使って適期に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まずそれはやめまして、在来種で始めたところそんなに数多くは取れないですけれども、非常に美味しい豆で。とても気に入ってます。私はやはり農業っていうのは生命を育む産業だと思いますので、産業といいますか生命を育む営みだと思いますので、自分で種を取ることができるんであれば自分で種を取った方が
どういうんでしょう、自分にとってどういうんでしょう、食べたいもの、自分が作りたいものを作っていける、そういう理想的な農業に近づ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10평 땅으로 토종 종자를 지키고 GM 작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농부와 소비자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지난 11월 6일 대한민국 종자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최된 농민대회. 농부들은 GM 작물 개발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종자주권 위협하는 GM 작물 개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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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들의 외침은 씨앗을 잃어버린 박탈감. 그리고 종자의 다양성이 훼손된 땅에 길러질지 모르는 GM 작물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 어떻게 하면 농부의 종자 주권과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지역에 있는 그 시장의 어떤 그 확대라든지, 그러니까 직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통 경로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내면 농가도 좀 다양한 종자들을 재배하고 소비자들도 좀 획일화된 품종이나 품목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양한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리고 작지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과 종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발. 바로 씨앗에 대한 농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밭두본디 검은 거. 밭두본디? 예. 할매, 이건 뭐예요? 도라지씨. 이거 할매 밭에서 받은 거예요? 응.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뒤본 들어오는 게 이거는 뭐 해 먹는데? 삶아가 밥도 해 먹고 죽도 끼리 먹고. 할매 호박씨는 없어요? 호박씨 보내 삐때. 이거 올해 거가? 응. 이거 좀 갖고 가야 되겠네.